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추석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서 캔들과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살펴볼 것들은 일목균형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수 트레이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조지표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내용들 많이 숙지하셔가지고 다들 좀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일목균형표란 무엇인가,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행 스팬, 선행 스팬, 이런 구름대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5개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개의 지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 내용들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목균형표란 어떤 것인가?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1935년 이제 거의 100년이 다 돼가지고 90년이 좀 돼가는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보조지표입니다. 일본의 일목산인이라는 호소다 코이치 씨가 개발을 한 지표입니다. 한 번에 일목이라고 이제 한 번에 바라본다는 개념으로 이제 추세가 바뀌는 지점이나 이제 지지 가격대, 저항 가격대를 찾아내기에 유용하고, 사실 지수의 뭐 맨 바닥이라던가 꼭대기라던가 이런 지점을 찾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지표인데 기본적으로 주식에는 이런 말이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근데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파는 게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일목균형표는 사실 적합한 보조지표는 아니고요. 이제 추세에 대한 변곡점, 이 종목이 떨어지던 흐름에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뀌는가, 아니면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가, 지금 이게 어느 지점이 변곡점인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데 아주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건데요. 전환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색깔을 또 입혀놨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색깔 다르게 사용하거든요. 저는 이제 청록색으로 사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과거 9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 이 두 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9일이라는 게 또 포인트고, 아래 보면은 26일이잖아요. 26일과 9일, 상대적으로 더 짧은 것과 긴 것을 보면 전환선이 더 짧죠. 이거는 9일이고 이거는 26일. 똑같습니다. 최고가, 최저가 더하는 건데 전환선은 이제 제가 청록색으로 나타내고 9일간의 최고가, 최저가를 더한 거. 그럼 이제 그 최고가랑 최저가가 바뀌지 않았을 때는 그 직선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조금 올라가거나 이제 조금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뭐 기준선이라는 부분은 26일이면 9일보다 더해지는 값이 많으니까 그 중에 그 기간이 더 넓으니까 더 둔하게 움직이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단기,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단기 이동평균선, 네, 단기 이동평균선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26일도 장기라고 보기에 뭐 60일, 120일 이런 이동평균선과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전환선이랑 기준선은 더하고 최고가를 더하고 최저가를 더하고 이거 나누기 2한 값이다. 그 기본적으로 틀은 똑같다. 이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동평균선과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인데 전환선과 기준선은 일정 기간의 고가 플러스 저가 나누기 2, 이 나누기 2 부분이 중요하고, 일정 기간의 고가와 저가가 바뀌지 않을 때, 이가 바뀌지 않는다면, 고가와 저가가 바뀌지 않는다면 직선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 이동평균선의 경우는 그 기간만큼을 다 더하기 때문에 모든 주가를 더해 나눈 값이죠.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뭐 여러분 다 알만한 종목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인데 전환선이 이렇게 청록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떨어지는 이게 곡선이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 이게 직선으로, 기준선도 그렇죠. 이게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하다. 이렇게 직선 형태로 떨어지는 흐름. 큰 흐름에서 볼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 흐름이에요.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2022년도에 대한 흐름인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게 하방이고 그 떨어지는 그 움직임이 직선 형태로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근데 이제 같이 살펴볼 이동평균선,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일반적인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보면 곡선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가 더 이렇게 밀접하게, 주가와 밀접하게 붙어 있죠. 5일선, 21선은 주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60일선, 121선 이런 경우는 좀 주가와는 좀 떨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곡선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곡선 형태로.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직선과 곡선의 차이를 보면은 이게 더 좀 최근에 주가를 많이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 사실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환선과 기준선은 직선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직선이 나중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후행 스팬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전환선과 기준선은 현재 주가와 이제 밀접하게 그려져 있는 반면에 후행 스팬은 종가를 26일 이전에 그 뒤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선이 차트 뒤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차트에서 저는 이제 풀색으로 사용을 하는데 색깔은 뭐 여러분들도 아무렇게나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후행 스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가 뒤에 나타나는 선이다. 이 최근 구간을 보면은 이 캔들이 여기 있는데 선은 이 뒤에 나타나죠. 이런 구간들에서 보면은 캔들과 선이 만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은 또 드릴 건데,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에서 매수 시그널을 찾아내는, 매도 시그널, 매수 시그널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후행 스팬은 앞이 아니라 뒤에다 기록을 하는 것이다. 26일 뒤.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행 스팬 1번과 선행 스팬 2번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단기와 장기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건데, 선행 스팬 1번은 단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9일이라 그랬죠. 9일과 26일입니다. 기준선은 26일. 이제 금일의 전환선 값과 기준선 값을 더해서 나눈 겁니다. 플러스 해서 나누기 2. 그 전환선과 기준선 값 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구하는 식은 똑같은데 이거를 26일 이후에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초록색으로 저는 나타내고요. 이거는 색깔은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양우는 초록색으로 많이 나타내고 음우는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낸다. 선행 스팬 2번은 이제 장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단기와 장기에 대한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52일간의 최고가, 최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선이 26일이었죠. 곱하기 2입니다. 이거는 더 큰 개념인 거예요. 더해서 나눈 값이다. 이 수치를 또 역시 26일 이후에 기입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빨간색으로 나타내서 사용을 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좀 5개의 용어 설명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반복해서 조금씩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에 대한 지표 설명을 이해하고 계셔야 이거에 대한 이제 매매 시그널을 또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름대라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초록색이 이제 양운이고 빨간색은 음운입니다. 이제 선행 스팬 1, 이게 단기라고 했죠. 단기가 장기 위에 있으면 양운이 형성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단기가 장기 아래에 있으면 음운이 형성이 된다. 기본적으로 양운 초록색이 좋은 거죠. 이 단기가 장기 위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모두에 다 똑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많이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의 이동평균선 또는 뭐 전환선이 기준선보다는 단기였으니까 그리고 선행 스팬 1번이 선행 스팬 2번보다는 단기였으니까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후행 스팬과 구름대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이 구간 이후로 이제 1월, 2월 구간이죠. 이 구간 이후로 계속 음운입니다. 이게 선행 스팬 1번이에요. 선행 스팬 1번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후행 스팬 이제 선행 스팬 2번은 이 위에 있어요. 그럼 선행 스팬 2번이 장기가 더 위에 있다. 그리고 이제 단기가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빨간색 구름이 나타나는 거죠. 빨간색 구름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계속 원웨이로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이거 최근까지의 흐름이에요. 삼성전자의 최근까지 9월 달까지의 흐름입니다. 후행 스팬도 보면은 이 주가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 선이 기본적으로 다 뒤에 있어요. 뒤에 있고 주가 아래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 최근 구간, 여기 구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 후행 스팬이 주가, 캔들 아래에 위치한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음운이 훨씬 많이 형성되고 양운은 이제 여기서 조금 형성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 추세적으로 볼 때 완전히 상방으로 돌리기에는 좀 힘이 붙이는 모습이다. 이 부분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인 활용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에서도 여러분 다 생각을 해보세요. 5일선이 21선 위에 있다. 단기선이 중기선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은 골든크로스라고 하잖아요. 이동평균선에서 똑같고 일봉균형선에서도 똑같습니다. 단기선이 장기선을 상승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매수 시그널입니다. 반대로 단기선이 장기선을 하락 돌파. 최근에 주가가 더 반영했을 때 낮은 가격에 있으면 하락 돌파가 나오겠죠. 그럼 데드 크로스입니다. 매도 시그널이에요. 근데 매도 시그널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표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잡는 게 아닙니다. 그 변곡점을 잡는 것이고, 변곡점이란 이제 바뀌는 지점을 잡는 것이고, 이 지점에서 바뀌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상방으로 향할지, 매수 시그널일지, 하방으로 향할지, 매도 시그널일지,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추세 변곡을 잡는 지표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점이나 최고점을 잡는 그런 지표는 아니다.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환선은 제가 청록색으로 나타냈고, 기준선은 주황색으로 한번 나타냈어요. 이 종목은 이제 이루온이라는 최근에 좀 시장에서 많이 핫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선별을 해봤는데, 이 부분 살펴보시면 여기는 단기선이 장기선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고, 여기 구간 쭉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는 구간은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떨어지는 구간이 있고, 여기는 단기선이 장기선보다 위에 있죠. 청록색이 위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도 청록색 위에 있고, 여기 구간은 아래에 있고, 여기는 위에 있고. 그럼 주가 흐름이 단기 흐름들이 더 반영이 됐을 때 초록색이 위에 있는 거 주가가 더 오를 확률이 높아요. 이 부분도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단기선이 기본적으로 최근에 주가를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이 위에 있는 것이 좋다. 단기가 위, 그 장기가 아래 있는 게 좋다. 기준선과 전환선에 대한 개념이, 사실 기준선 26일도 엄청나게 긴 주가의 흐름을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한 달 정도를 보거든요. 한 달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한 달인데, 한 5주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거래 기준으로 5주 정도를 보시면 된다. 근데 기준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구간에서 이제 기준선이 되게 직선 형태로 움직이죠. 이동평균선과 다른 형태예요. 그 움직이는 형태가 딱딱 끊어져서 직각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형상을 볼 수가 있다. 이제 보시면 이동평균선과 마찬가지로 단기선, 장기선을 상승 돌파하는 게 매수, 그리고 이제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시고 이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 지점은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는 동그라미를 치고, 데드 크로스는 제가 V 표시를 해볼게요. 이 지점은 데드 크로스. 여기가 이제 골든 크로스죠. 여기가 골든 크로스고, 여기도 골든 크로스네요. 여기는 데드 크로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청록색이 아래로 돌파하는 지점, 이 지점은 우리가 매매로 피해야 되는 지점이고, 위로 돌파하는 지점은 매매로 좀 이제 권장하는 골든 크로스, 매수 시그널에 해당을 한다. 기아, 이거는 좀 이제 더 큰 종목이죠. 이론보다는 큰 종목입니다. 이 큰 종목에서 사실 일목균형표가 더 잘 맞아요. 큰 종목은 주가의 변동이 사실 상한가나 뭐 하한가나 이런 크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뭐 많이 움직여야 5%에서 10% 정도 선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고가와 저가를 반영하는 이제 일목균형표에서는 이 시그널을 볼 때 우량주에 매매하면 더 잘 맞습니다. 이제 봤을 때 골든 크로스 지점 동그라미, 이 지점 동그라미 칠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체크되는 부분이죠. 여기도 체크하는 지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했을 때 기본적으로 10% 이상의 수익이 난다. 그리고 여기서 매도하고 쭉 흐름이 떨어지는 흐름이잖아요.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타나고,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나타납니다. 그럼 이 지점도 기본적으로 이제 또 수익할 수 있는 매매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골든 크로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이죠. 여기가 골든 크로스. 그 동그라미와 체크 되신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매수할 때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매도할 때는 이 가격에서 매도하는 건데, 이거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매수 전략을 볼 수가 있다. 꼭대기에서 파는 것은 아닙니다. 꼭대기에서 파는 것은 아니지만, 추세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매수로 유리한 구간인가, 매도로 뭐 좀 받아서 손실을 좀 줄여야 되는 구간인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UL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신규 상장주에서도 이 바닥을 잡지는 못하지만 이 구간이 매매 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매도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V 표시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준선이 신규 상장주니까 26일이 거래일이 나오지 않으면 기준선이 없죠. 26일 없고, 이제 9일, 여기 26일. 그 이후의 흐름을 쭉 보면은 이 지점이 이제 좀 도망가야 되는 지점. 청록색이 아래를 뚫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주가는 사실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지점, 이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매수하면 지금도
지금도 올라가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뭐 저는 이제 지금도 좋게 보는 종목이고 신고가이죠, 신고가.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반영이 된 그런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데드 크로스에서는 매도를 하고 골든 크로스에서는 매수를 하는 전략.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과 똑같습니다. 근데 더 직선적이고 좀 이제 그 후행 스팬과 구름대까지 추가가 되면 이 지표가 더 이제 다르게 보이실 수 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보자분들이시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전환선과 기준선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동평균선도 다 추가도 안 했습니다. 보면은 단기 이동평균선은 전환선이고 최근의 주가를 반영한다. 장기 이동평균선은 기준선. 좀 장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사실 중기 정도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더 넓은 기간이니까 주가에 반영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동평균선이랑 같이 살펴보면 이게 막 지저분하죠. 선이 여러 개인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더 둔하게 움직이는 게 둔하게가 이제 장기에 대한 흐름이고 이 주가 이렇게 그 캔들에 붙어서 움직이는 것들은 좀 이제 단기에 대한 흐름이다. 전환선은 9일, 기준선은 26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환선이 올라가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에 대한 부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기준선을 활용한 매매 기법이 있는데 기준선은 일목균형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개 중에 다른 건 다 몰라도 기준선만 알아도 돼요. 제가 전환선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전환선도 아시면 좋죠. 전환선은 9일과 이제 기준선은 26일을 말씀드렸는데 고가와 저가를 이해하고 고가와 저가에서 이제 더한 다음에 나누는 겁니다. 그럼 26일 동안에 고가와 저가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선으로 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기준선에 현재의 주가가 상승 돌파 시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봤던 이론에 대한 부분인데 기준선을 상승 돌파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은 이 지점도 그렇고요. 상승 돌파하는 지점이 동그라미 매수 시그널이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계속 이게 직선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 조금 움직였는데 또 이제 떨어지다가 여기 또 직선으로 움직여요. 크게 고가와 저가가 바뀌지 않으면 이 기준선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둔하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둔하게 움직이고 방향성도 되게 좀 느려요. 전환선은 훨씬 빠르고 기준선은 훨씬 느리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 기준선을 주가가 강하게 상승 돌파하는 구간이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 친 이 구간. 이 구간이 매매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게 상승 돌파했을 때는 좀 좋은 쪽이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지점. 우량주에서 제가 더 잘 맞는다고 했죠. 이 지점. 딱 보면은 주황색 선을 그 주가가 강하게 상승 돌파하는 이런 지점들. 딱 보면은 상승 돌파하는 이 지점만 매매를 하면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기준선 아래에 있으니까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때는 매매로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매매하지 않고 피하고 있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지점들에서만 변곡점에서 매매를 하면 사실 16만 2천 원에 사면 더 좋죠. 16만 2천 원 발바닥에 사면 더 좋겠지만 16만 2천 원 아니더라도 한 17만 5천 원. 요도 17만 5천 원에서 사도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사도 18만 원에서 사도 20만 원까지 1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매매 팁이 있으니까 그 기준선에 대한 부분만 이해를 하셔도 좋다. 오늘 다른 내용도 다 아시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제 기아에 대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부분들. 이런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매도에 대한 체크겠죠.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이제 매도고 동그라미. 매도에 대한 부분 이런 데가 매도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꼭대기에 파는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발바닥에서 잡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변곡점에 대한 체크를 하면은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만 매수를 해도 우리가 상당한 부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처럼 그 기준선 아래에서 주가가 계속 형성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구간들 여러분들이 좀 장기간 고통을 받으시는 그런 종목들 보면 이런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 이런 기준선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이런 구간들은 매매로서 메리트가 없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흐름이 언제 바뀔지는 뉴스가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언제 바로 바뀔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곡점에 대한 체크가 나오고 뭐 이럴 때 뉴스가 또 나온다면 더 좋겠죠. 뭐 재료를 받으면 더 주가가 강하게 탄력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의 기준으로 아까 제가 V 표시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매도의 기준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선을 하락 돌파 말했죠. 아래로 뚫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이 부분 제일 위험한 부분이죠. 상장했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이론이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손실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도 매도하면은 좀 어렵다.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구간은 동그라미 구간이었죠. 매수 구간. 근데 여기도 매도하는 구간들. 여기도 매도하는 구간들. 이런 V 표시된 구간들 보시면 매매로 피해야 되는 구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럴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더라도 조금은 손실일지어도 좀 매도를 하고 다음 종목을 공략해보는 게 맞습니다. 이 기준선만 가지고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동평균선은 뭐 5일선도 있고 21선도 있고 뭐 121선, 61선 다 알아야 되는데 기준선 하나만 가지고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더 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꼭 이제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현대차에 대한 부분도 기준선 하락 돌파하는 이 지점만 체크를 해볼게요. 이 지점. 네, 현대차에 대한 부분도 기준선 하락 돌파하는 지점만 체크를 해볼게요. 요 지점들, 우리가 피해야 되는 지점들, 이런 지점. 꼭대기죠.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완전 꼭대기는 아니지만 이런 데서 미끄러지면은 이렇게 쭉 이 구간의 손실을 오롯이 견뎌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팔면 이 구간의 손실을 오롯이 견뎌야 된다. 근데 기준선을 이탈하는 부분이 사실 기준선이 굉장히 잘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둔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를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근데 고가와 저가가 계속 바뀌니까 기준선의 각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기준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계속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매매로 굉장히 피해야 되는 구간이다. 기준선만 기억을 하셔도 우리가 매매로 많이 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기아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매도 체크만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뭐 이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 지금도 기아는 사실 매도로 쳐야 되는 시그널이 나왔죠. 기준선 이탈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최근 주가의 흐름입니다. 최근 주가 2022년 9월의 주가 흐름. 기준선 하락 돌파했을 때는 매도로 보는 게 맞다. 꼭대기가 아닌지 뭐 이제 발바닥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변곡점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지점이다. 기준선을 활용한 매매 기법 중에 뭐 어떤 선보다 중요한 의미다. 기준선은 지지 라인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돌파 시그널도 많이 있었지만 이걸 이제 지지 라인, 서포트 라인이라고 하죠. 서포트 라인으로 바라보는 매매 기법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지를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죠. 이것도 시총 2위 종목입니다. 시총 2위 종목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으면 이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데 여기 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닿는 포인트. 아래로 돌파하면 안 돼요. 아래로 돌파하면은 매도 시그널이고 이런 자리는 굉장히 그래도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이런 구간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타. 이거는 사실 뭐 매도를 잡는 건 아니고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주는 자리인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보면은 이제 닿아 있는 구간. 상승 돌파하거나 이렇게 닿아 있는 구간들. 지지 매수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구간이 있으면 뭐 꼭대기에 팔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쭉 상승하는 흐름을 여기서 매수했으면 40만 원대에서 매수했으면 지금 49만 7천 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뭐 한 2~3%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량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선만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이 종목에서 그냥 이거 하나만 다른 지표 다 필요 없이 하나만 가지고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기준선에 대한 지지 매수를 보면 이거는 이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만한 종목이죠. 일부러 알만한 종목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주가에 대한 그 고가 저가 흐름이 막 요동치는 종목은 이 기준선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거 제가 초록색으로 이제 네모까지 쳐놨는데 이런 구간들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나 바닥 구간인가요? 이런 구간들. 이거는 이제 과거에 대한 흐름인데 이제 2019년도 흐름이거든요. 2019년 네이버의 상승 흐름이 나올 때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바닥 구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구간들은 순간적으로 이 캔들 4~5개 모여있으면 일주일 동안 그래도 이 가격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들이 쭉 추세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선을 하락 이탈하는 구간, 이런 구간 매도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에 대한 매도 체크도 할 수 있다.
뭐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매도 구간이 있지만 다시 올라가면 또 매수할 수 있고 여기도 매수할 수 있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해보면 2019년 네이버 상승 차트 바닥 구간 완전히 발바닥은 아니죠. 발바닥은 아닌데 무릎 밑입니다. 무릎 밑에서도 이런 기준선에 대한 지지 매수를 확인할 수 있다. 상승 돌파 내지는 캔들이 몇 개 모이면 그런 부분에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 전환선과 기준선을 활용한 매매 기법 중에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전환선이 기준선의 위에 위치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배열, 골든크로스 이 부분이 이제 방향이 상방이어야 돼요. 전환선이 기준선인데 전환선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색 이렇게 이제 또 움직이고 기준선은 좀 더 이게 약간 더 둔하게 이제 움직이는 직선으로 볼 때 이게 전환선이고 이게 이제 기준선이라고 보면은 위에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위에 있고 이 방향이 주가가 올라가야 이 기준선이나 전환선도 고가와 저가를 더했을 때 올라가는 방향이 나오겠죠.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위치하면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하방일 때는 매도 시그널이다.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기는 최근의 주가 흐름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흐름이 많이 반영된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 장기가 아래에 있고 단기가 위에 있는 거. 이제 2022년이 쭉 하락장이었잖아요. 제가 이거를 전환선이랑 기준선 딱 두 개만 가지고 뭐 이동평균선 여러 개도 아니에요. 이 두 개 선만 가지고 한번 이 지수에 대한 흐름도 한번 보고 우량주들 몇 개 한번 찝어볼게요. 2022년 자체 흐름이 1월부터 보면 원웨이 하락입니다. 원웨이 하락이라는 것은 이제 3,000포인트부터 지금 2,400까지 왔거든요. 사실 이거 또 떨어졌었죠. 오늘 떨어졌다 이제 개파락 맞고 올라왔는데 2,270까지 큰 흐름이 원웨이로 이렇게 하방입니다. 하방 흐름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환선 기준선으로 볼 때 이런 구간들 청록색이 위에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동그라미 치는 구간이 청록색 위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정말 몇 개 없어요. 정말 몇 개 없고 대부분 청록색이 주황색보다 아래에 있어요. 제가 이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고 방향이 하방이면 매매로 하기 안 된다. 근데 지수 흐름이 이렇습니다. 코스피 자체가 이렇게 원웨이로 이렇게 하방 흐름이 나타나면 동그라미 친 거 제외하고는 다 이거 매도하는 구간들이거든요. 이런 구간들 다 매도하는 구간이고 지금도 매도에 가까운 흐름인데 이런 구간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냐. 이런 구간은 사실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게 맞아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로 매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고 버티고 손절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매매를 하면 큰 흐름이 하방일 때는 사실 잃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변하는 변곡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목균형표가 다른 거 말고 딱 이 두 개만 가지고도 변곡점을 잡아낼 수 있다. 근데 큰 흐름이 아직도 하방이기 때문에 어렵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제가 이제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 청록색이 위에 있는 구간은 이 정도 구간. 우리 7월 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7월 말에서 8월 초가 조금 좋았고 계속 하락이었어요. 계속. 요 구간들 다 V표시 친 구간 다 하락이거든요. 2월, 3월 요 구간도 조금 좋았어요. 요 2월, 3월 구간 딱 요 정도만 좋았고 큰 흐름이 대부분 하락입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속단하지 않고 시장이 갑자기 막 좋아질 거라는 속단하지 않고 추세에 대한 변곡점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흐름이 7월 달에 여기 좀 변곡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금리가 8월 달에도 올라가고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또 높아지면서 8월부터 다시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죠. 이렇게 빠지고 있는 흐름이다. 조만간에 이제 또 저는 추세에 대한 부분이 변곡점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이제 선을 그려놓은 거고 큰 흐름이 하방일 때는 우리가 매매를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매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현금 비중도 좀 높이고 어느 정도 뭐 단기로 손절가 짜게 잡고 매매를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량주 흐름도 똑같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뭐 다 아시죠. 큰 흐름이 뭐 9만 원. 7만 원, 8만 원, 뭐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은 5만 6천 원, 이제 6만 원도 사실 힘들거든요. 6만 원 위에만 올라와도 7만 원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7만 원도 거의 이제 3월, 4월 이때 구간이 7만 원이거든요. 그 이후엔 6만 전자도 이제 힘겼고 5만 전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기가 어려운 게 단기적으로 이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원 스텝, 투 스텝을 밟아야 되잖아요. 7만 원 가려면 6만 원부터 가야 돼요. 6만 원 가면은 이제 전환선이나 기준선도 바뀌겠죠. 이 매물대에 대한 투하가 나타날 거고 이 구간이 올라와야 이 구간 이제 62,500원, 65,000원 이 구간에 삼성전자가 올라와야 삼성전자 시총이 제일 크기 때문에 코스피 흐름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량주들만 몇 개만 더 살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2차 전지가 좋잖아요. 여러분들 좀 시장 어려워도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대장주 아닙니까? 시가총액 제일 큰, 뭐 주가에 대한 반등폭이 제일 좋은 종목은 대장주는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이 구간에서는 사실 뭐 상장하고 나서 2월, 3월 완전 죽을 썼죠. 1월, 2월, 3월 이 구간 죽을 썼는데 그 이후에 큰 흐름을 보면 7월 이후에는 쭉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그 이제 뭐 태조 이방원이다 뭐다 해서 2차 전지 쪽 그 중에서도 제일 수급이 좋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런 구간들, 전환선이 올라가는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딱 여기서만 매수해도 얼마입니까? 바닥 35만 원은 아니에요. 35만 원 아니고 4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에만 매수하면 그럼 지금 49만 7천 원. 벌써 20% 이상의 수익 아닙니까? 35만 원에 매수하는 지표는 아니에요. 이게 발바닥을 잡는 지표는 아니지만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량주를 가지고도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다. 현대차도 자동차는 좀 좋은 편이죠. 2차 전지 자동차 이쪽이 좋은 편인데 현대차는 지금 뭐 사실 인플레 감축 법안만 아니었으면 주가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흐름이 원웨이. 이때 다 똑같아요. 그냥 우리 시장 완전 망가졌었거든요. 1월, 2월 달에. 그냥 원웨이 하락. 제가 말씀드렸던 전환선이 여기 돌파 지점. V 표시 친 부분. 이런 구간들 매도 좀 포인트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큰 흐름이 또 이제 상승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구간들이랑 이런 구간들. 동그라미 친 구간들 보시고 V 표시 친 구간씩 보시면 여기서 매도했으면 얼마나 손실을 줄였겠습니까? 21만 원이죠. 지금 이제 20만 원인데 21만 원에 매도했으면 최소 여기서 다시 샀을 때 17만 원이거든요. 21만 원에 매도하고 17만 원에 주식을 다시 사면 4만 원 번 거예요.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근데 이런 변곡점에 대한 포인트를 체크하고 2차 전지, 자동차 좋잖아요. 업종이 삼성전자랑 흐름 자체가 아예 다르죠. 기준선 전환선의 흐름도 다릅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돌리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동차, 2차 전지 이쪽은 좀 좋은 흐름이다. 이제 같이 살펴보고 후행 스팬에 대한 부분과 구름대를 살펴볼 건데 전환선 기준선이 제일 좀 쉬워요. 이제 후행 스팬이나 구름대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또 시간 투자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 같이 알아놔야 종합 세트거든요. 주식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을 좀 벌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도 알고 가야 이제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후행 스팬은 주가를 상승 횡보 돌파하는 지점이 매수 시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뭐라 그랬죠? 뒤에 26일 뒤에다 그린다 그랬잖아요. 이건 아까 보면 아까 선이 뒤에 있었죠. 구름대는 앞에 나와요. 이게 52일 이제 26일에 대한 저가도 있고 양운의 출몰. 양운의 출몰이 매수 시점이다. 리드 1, 리드 2 있었는데 약간 선의 스팬 1이 선의 스팬 2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거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매드팩토거든요. 이거 이제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인데 이런 그 선행 스팬 2거든요. 이게 선행 스팬 2예요. 2. 얘는 1. 1이 아래에 있고 2가 위에 있으면 이렇게 시뻘건 구름이 나와요. 시뻘건 구름이 나올 때 이럴 때는 매매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매매하면 안 돼요. 이럴 때 매매하면 안 되고 여기 이제 양운이 나왔잖아요. 양운이 나왔고 그 지점이 아마 여기부터 나왔을 거예요. 여기부터 나왔을 건데 이 지점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 보면 큰 흐름은 계속 하방이잖아요. 하방이고 매매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어요. 매매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는데 이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다가 여기 포인트 양운을 이제 출몰하게끔 만들고 음운을 돌파하는 그 하락 추세 속 이제 계속 하다가 이 구간 돌파하는 요 구간이 이제 매수 맥점이 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거는 좀 감각을 많이 익히셔야 되고 좀 초보자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딱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계속 매매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가 딱 이 지점. 후행 스팬이 주가를 상승 돌파하는 요런 지점들. 여기 이제 돌파했을 때는 주가가 여기 나타나는 거거든요. 26일 뒤에 나타나니까 지금 이 주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선이 여기서 돌파하는 지점이 나올 땐 여기서 주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지점이 양운이 출몰하고 후행 스팬이 돌파가 매수 시점이 된다. 근데 이거는 조금 하락 추세가 길어졌을 때 내 종목이 올라갈 기미가 있을까?
이런 구간 아무리 봐도 답 없습니다. 양운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음운이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매매로 사실 접근하기 좀 물타기를 하라고 권유도 안 드려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고 있다가 양운이 나올 때 매매를 해야, 그래야 그때 물을 타더라도 그때 물을 타야 좀 이제 빠른 기간의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 현대차 이거 22년 4월 22일이거든요. 제 날짜를 다 기록을 해놓은 게 되게 이게 좀 보기 어려워서 그래요. 이런 구간들이 이제 음운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살짝 양운이고 이 큰 흐름이 이제 후행스팬이 주가 아래에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요 구간 보면 그 이제 여기 주가가 여기에 그려지는 거거든요. 선으로. 후행스팬 26일 뒤에 나오니까 얘가 여기예요. 이 건데 여기가 이제 주가가 여기 형성이 됐을 때 후행스팬이 이 주가가 계속 떨어져 있지만 돌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음운 하락 추세가 나오는데 양운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여기 계속 하방이다가 여기서 조금 나오고 이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그 지점이 여기 지점이거든요. 요 지점에서 이후의 흐름을 보면 좀 뭐 요동은 쳤지만 흐름이 상방으로 갑니다. 상방으로. 그 양운이 출몰해서 계속 구름이 커지죠.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 매매해도 되냐?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매해도 좋다고 봐요. 시장이 좀 불안하더라도 9월달 이 구간이 좀 불안하더라도 양운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랑은 아예 차트 느낌이 다르죠. 후행스팬에 대한 돌파 매수 이 지점에서 매수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볼 때 좀 물리지 않는 그런 구간이 나타난다.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초보자분들이 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말씀드린 건 전환선, 기준선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후행스팬이랑 이제 구름대 이 부분은 좀 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공부를 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스팬 1이 단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반복이에요. 이동평선도 그렇고 전환선, 기준선도 그렇고 단기가 위에 있어야 돼요. 단기가 위에 있고 장기가 아래에 있어야. 빨간색, 제가 초록색을 이제 상승으로 보고 빨간색을 하락으로 본 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에서는 빨강이 상승이고 파랑색이 하락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매매를 많이 했을 때 이제 메로나 차트라 그래갖고 초록색을 많이 좀 사용을 했었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단기가 위에 있을 때가 좋고 전환선 기준선을 더한 거 이거는 9일, 이건 26일. 그러면 9 더하기 26 나누기 3 하면은 나누기 2 하면은 35에서 나누기 2 한 거랑 여기 52일이에요. 기본적으로 52일이면은 뭐 당연히 얘가 더 장기 흐름을 나타내겠죠.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단기가 위에 있어야 된다. 큰 흐름은 항상 단기가 위에, 장기가 아래 있을 때 내가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 더 좋은 흐름이고 단기선이 장기선 위에 위치할 때 매매하는 게 좋다.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걸 활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이제 검색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증권사마다 다 조건식은 다른데 저는 이제 키움증권 사용하고 있거든요. 키움증권의 조건식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조건식에 보면 일목을 치면 돼요. 일목을 치면 나옵니다. 일목균형표라고 바로 나오죠. 엄청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보면 뭐 기준선 돌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후행스팬 돌파, 뭐 추세 전환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환선 말고 주가. 현재 주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가가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고 지속되는 거. 이 조건 하나만 놓고 돌리면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필터를 또 씌워야 되는데 기준선에 대한 비교, 근접까지 한번 해볼게요. 전환선과 기준선 이거 말고 주가가 붙어 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매 조건 중에 주가가 붙어 있을 때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상승 돌파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기준선 돌파와 이제 붙어 있을 때. 그 아까 100개에서 31개로 줄었는데 이거를 다 볼 건 없고 몇 가지 차트만 이제 느낌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느낌. 거래량을 같이 추가하면 좋겠죠. 일단 너무 조건이 많이 나오니까 거래량은 제가 기본적으로 뭐 10만 주 정도 일단은 뭐 추세 변곡점을 잡아내는 거니까 10만 주 정도 체크해서 보면은 딱 이게 3개 조건이에요. 거래량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뭐 이제 뭐 100만 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터지는 단타를 칠 때 말씀드린 거고 이건 추세에 대한 변곡점. 사실 뭐 꼭대기를 잡거나 바닥을 잡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줄었어요. 이제 보면은 아까 13종목이 나왔는데 이것들에 대한 차트를 보면 최근 주가 흐름이 바뀌는 구간들에서만 이게 검색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수할 수 있는 건지 매도해야 되는 건지 볼 때 이 구간 기준선을 뚫고 내려가서 이 의문만 나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문이 나왔을 때는 매매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문이 나와 있고 시장에서 볼 때 여기 구간은 양운이에요. 여기 구간은 양운이고 여기 구간은 의문입니다. 의문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기준선도 아래에 있고 방향도 지금 하방이잖아요. 하방인데 이건 이제 검색기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갖고 매수하는 거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전략이죠. 의문이 아니라 양운이 나올 때 매수해야 되고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올라와 있어야 되고 이 주가가 이제 좀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부산주공은 사실 지금은 매수로서는 탈락입니다. 탈락이고 똑같죠. TWA홀딩스도 지금 매수로서는 보기 어려운 전략이다. 동전주는 기본적으로 매매하지 않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한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제가 똑같은 내용인데 한창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는 매매하면 안 돼요. 이 구간. 이 의문 구간. 이 의문 구간에서는 매매하면 안 되고 여기 돌파하는 이 구간 있죠. 여기가 이제 제일 단기적으로 좋은 매수 시그널이죠. 장대 항목이 나오면서 기준선의 상방 돌파. 그 이제 주가도 올라가는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는 매수했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거래량도 터지고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이 이제 키포인트 매매 전략이고 이 구간. 요 구간은 이제 피해야 되는 매매 구간인데 개파락이 나오고 이제 이런 구간은 피했다가 여기 구간 지금 오늘 검색기 나온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요거 양운이 나오고 있잖아요. 양운이 나오고 있고 의문을 다시 돌리는 그런 흡이 나올 때 이런 구간들도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지만 여기는 또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고 이제 보면은 기준선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주황색 선을 제가 그래서 좀 전 직관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게 주황색이라서 되게 체크를 해놓은 건데 닿는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닿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매매로 유리한 구간이고 이렇게 의문이 계속 되는 종목은 무조건 피해라. 제가 아까 뭐 대량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 유니캠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유니캠도 이 종목도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면 안 되겠죠. 이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구간이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이런 구간 정도가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 이 구간이 이제 돌파했고 기준선 위에 올라와서 조금씩 상방인데 이건 좀 사실 많이 올라가진 못했네요. 많이 올라가진 못하고 이런 구간이 좀 단기적으로 매매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그리고 지금 구간도 양운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매매로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이렇게 또 나오면은 도망가야겠죠. 도망가야 되는 것도 인지를 하시고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변곡점에 대한 부분을 체크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로 유리한지 매도로 좀 받아야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기가 지금 제가 되게 심플하게 만든 건데 3개의 조건만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3개의 조건만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조건들을 조금씩만 더 넣어도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뭐 유동주식수를 넣는다던가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그런 뭐 상투를 잡는 그런 종목 검색기를 또 넣는다던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에 많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검색기 이런 거 없이 그냥 종목을 보고 매수하는 거는 낚싯대가 이제 훈련된 낚싯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부들은 그냥 이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잖아요. 종목을 잡는 거는 저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검색기는 그거를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그물 또는 뭐 튼튼한 낚싯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좋은 뭐 제가 이제 3개의 조건만 가지고 나왔는데도 이 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13개로 줄여졌고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몇 개 조건들 이런 의문이 나오는 구간들 매매하면 안 된다. 뭐 TA홀딩스나 부산주공 이런 거 매매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문에서 매매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만 조금 인지해도 훨씬 더 유리하게 매매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 빼고 이거는 매수할 수 있고 매수할 수 있고 이것도 조금 이제 의문 나왔으니까 어렵죠. 이렇게 몇 개 빼고 나면 종목이 훨씬 줄어들어요. 내가 이 2,000 종목이 아니라 10종목만 가지고 봐도 여기서 매매해볼까를 해도 훨씬
또 현명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목균형표에 대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오늘 제가 이게 말씀드린 내용이 이 전문가가 말한 내용이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도 많이 되실 거예요. 전환선, 기준선 이 두 개만 딱 기억하시고 후행 스팬이랑 선행 스팬 이거는 좀 공부를 같이 하셔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튼튼한 낚싯대를 가지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이 전반적으로 하락장이었잖아요. 하락장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오르는 종목이 있고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낚싯대 이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튼튼한 낚싯대를 만들고 그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또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은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한 강의나 지금 뭐 추세가 좋은 종목들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더라도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 5가지인데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후행 스팬, 선행 스팬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단기선과 이제 장기선으로 볼 수 있는 전환선, 기준선이에요. 이거 2개만 딱 매매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도움 많이 얻으실 수 있고 추세가 하방일 때는 손절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이제 하방이잖아요. 2022년 큰 흐름이 하방인데 하방일 때 손절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좀 옳지 않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실 때 이 2개만 이동평균선은 이제 여러 개 놓고 봐야 되잖아요. 5일선, 뭐 21선, 61선, 121선 이것만 해도 4가지예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도 더 추가할 수 있겠지만 이 2개만 가지고도 매매할 수 있는 거고 직선의 움직임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곡선의 움직임이 아닌 직선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돌파하는 지점들이 딱딱 보여요. 그 포인트만 체크해서 매매를 해도 좀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이제 긴 내용이었고 초보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쭉 숙지를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튼튼한 낚싯대와 그물을 만들어드리는 역할이에요. 이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이제 전문가가 파트너들이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라면 저는 이제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강의 영상에 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하셔가지고 또 공부도 해보시고 또 도움 많이 받으셔서 튼튼한 낚싯대도 만들고 튼튼한 그물도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좀 훌륭한 고기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사실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 어려운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